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 저기에 이재명이란 말이 있나요? 이재명도 없고 민주당도 없어. 네, 아무도 없어. 어떤 말도 없는데 그냥 민주당이 발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지칭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네. 갑자기 저들이 발작을 하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게 국민적인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로 이제 드럼통 릴레이. 드럼통 네. 릴레이. 너도 나도 드럼통 안에서 사진 찍는. 그럼 이제 이 릴레이가 일어나서 정말 SNS를 도배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것이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지난주에 김문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나경원 의원이 이제 출마를 결심하고 나서 김문수 의원하고 이제 햄버거 회동을 했거든요. 그 햄버거 회동에선 어떤 얘기들 그걸 보고 뭘 생각했냐면 당권 대권 뭐 분리 뭐 이런 느낌까지 받았는데 이번 주 들면서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상승하면서 만만치 않다 이런 반응이에요. 저는 일단은 당권 대권 분리 이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게 너무 건방진 말이지만 뭐 연대설 얘기가 막 나왔었어요. 전혀 저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이제 언론 플레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지금 저는 나경원 대표 선거를 이미 도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나경원 대표가 출마 선언하기 전날까지도 말렸습니다. 말렸던 이유는요. 그냥 나가지 마세요.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었고요. 대표님 나가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민주당을 이기고 이재명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이 선거를 통해서 당권 정도를 노려보자라는 생각이면 저는 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나가시려고 하면 민주당과 이재명을 이길 자신이 있느냐? 당권이 아니라 내가 이거 진짜 정치 생명 마지막 건다고 내가 정말 이재명을 이길 자신이 있느냐? 그러면은 저한테 말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정치를 정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5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두 가지에서 나경원 대표 캠프로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정책적으로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더라. 많은 고민을 했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123일 동안 싸워왔던 목소리를 담아내려 하더라. 국민의 목소리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23일 동안 처절하게 싸웠던 국민의 목소리를 여기에 담으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들은 사실 지난 겨울에 싸웠던 대표적인 의원은 나경원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이에요. 그렇죠. 두 분이죠. 그래서 두 분 다 나갈 거라고 막 나와서 야 이거 좀 문제인데 그랬는데 윤상현 의원이 어제 그래도 출마 선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저희 캠프의 대변인들이 뭐 저뿐만이 아니라 백지연 부대변인, 백지연 대변인이나 김정식 대변인 이분들도 젊은 청년들인데 아주 뭐 진심을 다해 싸웠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지금 캠프에 같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123일 동안 냈던 목소리를 더 담아내고 같이 국민들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캠프가 여기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들어왔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담기 위해서 저희들도 지금 노력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치들은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중도를 뻗을 수 있을까? 이런 흔들림이 있는데 저희들은 가치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대표도 어제도 인터뷰하면서 가치 중심이 돼야 된다. 가치가 밥 먹여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의 민주당의 가치들은 민주당이 생각하는 가치, 보편적 복지 이런 것들은 나라 세금 막 50조, 51조 쓰면서 실질적으로 온 국민을 가난하게 한 정책이라면 보수의 선별적 복지는 이거보다 4분의 1, 5분의 1에 되는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 그렇죠. 약자와의 동행 같은 공약들이 거꾸로 좋은 데이터들을 내더라. 여기 진짜로 취약계층들의 삶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더라. 이게 지금 보수 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연간 100만 원 주자라고 해서 야 100만 원 많은데 우리 80만 원 줄게. 이건 좌클릭이라는 겁니다. 근데 야 니네 51조 원 써서 이게 효과뿐이 안 나와? 그럼 우리는 13조 써서 진짜 어려운 사람 도울 거야. 이게 지금 보수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의 약자의 동행이 이런 보수의 가치를 지금 살린 정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나경원 대표가 오세훈 시장과 만났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보수의 가치 안에 모든 정답이 담겨져 있다. 경제 발전 지금 박정희 대통령부터 보수의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왔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를 통해서 지금 자유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발전하고 개인들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나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보수의 가치 안에 충분히 훌륭한 것들이 정답이 담겨져 있는데 좌클릭 컨닝하면서 좌클릭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로 국민을 설득해 보자. 이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대통령이 좌클릭해서 50.01%가 됐느냐. 대통령이 지금 좌클릭해서 50.01%가 나왔었느냐. 아니다. 그럼 우리의 주장을 하자. 우리가 국민들을 진짜로 위한다는 걸 알려주면 된다. 진심을 이야기하면 된다. 만약에 국민들이 다른 쪽에 더 박수를 치고 있다면 그게 정말로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진짜로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득해야죠. 근데 국민들은 옳은 길로 설득당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어게인이라는 구호가 지금 뭐 대학생들 사이에 어제도 홍대 앞에서 윤어게인 한 이래로 제일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윤어게인이라는 구호가 결국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가치와 지향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결국 윤어게인이 뭐 윤 대통령이 다시 나와라 이런 처음엔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그건 아니라는 걸 지금 다 알죠. 그럼요. 대학생들 다 알고 뭐 윤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냐 이건 아니고, 윤 대통령이 지난 계엄을 하고 지난 겨울에 그렇게 싸워왔던 그 정신, 그 가치, 그 이념 이거를 좀 온전할 수 있는, 고스란히 승계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움직임으로 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다시 나와라. 사실 이건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죠.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제가 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법률적으로 사실 제한이 되고, 근데 만약에 법률적으로 제한이 안 되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면 우리 당에 진짜로 법률 전문가가 많으니 대통령이 어떻게 예비 후보들하고 같이 경선을 하냐. 이게 검토를 해서 진짜로 나올 수 있는 방안이, 법적 방안이 있다면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다 가서 추대를 해서 모셔와야 되는 것이지 경선에 참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근데 이미 이거는 늦었죠. 이제 경선이 시작돼 버렸으니까 늦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후보들이 활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내가 윤심을 활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수많은 국민들이 왜 안 되는 걸 알면서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지 이 본질을 살펴야 된다. 그럼 방금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희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희생 정신의 하나를 저는 꼽고싶고요. 그리고 제가 불효불굴의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아무리 외압을 당해도 휘거나 꺾이지 않겠다.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알려야 된다면, 이때까지 개혁정책도 그랬지 않습니까? 개혁정책도 다 난간에 부딪혔었죠. 예를 들어서 뭐 민노총에 대한 개혁, 노동개혁이라든지 그리고 교육개혁이라든지 다 껌껌이 부딪혔거든요. 교육개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 그 무슨 문제라 그러죠? 그 어려운 문제들, 무슨 문항이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그거 나왔었을 때도 막 뭐 수능 변별력이 없어지네 뭐 하네 했는데 밀어붙였더니 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수많은 학원들에서 현직 교사들과 문제를 사고 파는 정황들이 수학원들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지금 내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익과 보편적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들을 정책을 밀어붙였던 정신들이나, 그리고 지금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들, 이걸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들이나, 그리고 지금 반국가 세력들이라는 단어들이 나왔는데, 그럼 이 곳곳에 있는 지금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바르게 잡아내야죠. 지금 간첩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에 지금 간첩 지령문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라면 이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럼 지금 이게 윤어게인을 외치시는 수많은 국민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이거를 보신다라고 봅니다. 진짜로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널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싸울 진짜 지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을 계속 잘못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왜 젊은 청년들이 비 오는 날 비를 맞으면서 대통령 파면당한 대통령한테 가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지, 이거는 민심을 봐야 된다. 계속해서 좌측 민심을 보려고 하지 말고 좌측 민심 보면서 뭐 4.5일제 이런 거 말고요. 왜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외치고 있는지, 여기부터 내가 귀를 기울여야 내 진영부터 단단해질 거 아닙니까? 내가 단단해져야 밖으로도 외연 확장이 되죠. 기업도요. 내 내실이 튼튼하지 않은데 문어발식 확장하면 이거 100% 부도가 나는 거예요. 우리 정당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고 봐요. 내부에 지금 확고한 어떠한 게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내부도 응집되지 않았는데 계속 확장만 하겠다는 겁니다. 문어발식으로. 야, 좀 잡아도 우리가 잡아보자. 저쪽에 중도 좀 잡아보자 하면서 여기는 정작 신경을 안 쓰는 거.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는 질량이다. 이 질량이 무거우면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경선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봐주셔야 되는 한 포인트로, 진짜로 이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오래 고민했는가,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예, 이거는 저는 말 한마디에서 나온다라고 봅니다. 네. 정책에 대한 진정성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에 주의를 집중해 주셔라.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과 누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가 보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외쳐왔던 것, 이때까지 한 목소리를 내서 외쳐왔던 것을 누가 이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부터가 사실은 국민을 위한 거잖아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거잖아요. 누가 이 목소리를 담아내고 싸우려고 하는지 이런 걸 눈여겨보시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위기 속의 대한민국이지만 작은 희망을 또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설령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노력하고 운까지 따라줘서 대선에서 이긴다고 가정했을 때요.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또 똑같아요. 여전히 여소야대 국면이고요. 민주당은 180석 이상을 갖고 있고 우리 당 몇 명만 설득하면 개헌저지선을 흔들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라고 해도 똑같은 상황의 반복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전투력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전 이거는 민주당이 행정부를 장악한 거랑 똑같은 결과라고 또 봅니다. 탄핵돼요? 네, 똑같은 결과라고 네. 봅니다. 네. 또 탄핵돼? 그래서 이거는 대가 세고 정말 강력하게 투쟁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그래서 이게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민주당 좌파 세력과 끝까지 싸워낼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그런 참모들이 포진을 해내야 된다. 그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임팩트 있는 게 나왔어요. 이 드럼통이 뭐 그쪽 캠프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번 경선 과정에서 가장 현재까지 경선이 네. 시작되고 난 이래로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이벤트보다도 가장 국민들의 뇌리에 많이 남았다. 저 아주 재밌어요. 아니 민주당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지금. 네. 아니 왜 재밌냐면요. 네. 저게 사실은 민주당의 반응이 재밌어요. 네. 나경원 대표는 지금 이제 나경원 후보는 대학생들이 저걸 의견을 냈어요. 네. 근데 대학생들이 내는 의견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걸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면 그냥 합니다. 네. 나경원 대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하는 말에는 그게 맞냐 틀리냐 논쟁을 하시지만 20대 청년들이 하는 말에는 그냥 따라줘요. 네. 네. 근데 저거를 하고 났더니 네. 저게 지금 보시면은 진짜 드럼통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게 포샵이 아닙니다. 진짜 드럼통입니다. 네, 진짜 드럼통에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어요. 근데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 저게 이재명이란 말이 있나요? 이재명도 없고 민주당도 없어. 네, 아무도 없어. 어떤 말도 없는데 그냥 민주당이 발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뭐 이재명이. 고발한다고 지금 또 난리. 저게 고발이 됩니까? 네, 저게 뭘 고발하겠다는 거야? 이재명도 없는데 어떻게 고발이 됩니까? 뭘 고발하겠다는 거지? 지금 지칭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칭하지 않았고 이재명도 지칭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저들이 발작을 하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재명 스스로 야 저건 날 욕한 거야. 아니 그리고 저 말 하자마자 나와가지고 자기 정치 보복 안 한다고. 그러니까요. 드럼통이 정치 보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요. 온 국민이 민주당의 민자도 안 꺼내고 이재명의 이자도 안 꺼냈지만 온 국민이 이재명이 저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공포정치 아닙니까? 네. 얼마나 공포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지금 드럼통만 봐도 이재명을 연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지금 뭐 나경원 후보를 계속 고소하겠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라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결에 JTBC, MBC가 더 발작을 해요. 아니 무슨 유류비 수천만 원 기름통 필요 저런 무슨 역풍. 그러니까 참 지게 언론들 플레이를 보면요. 기사가 지금 점점 더 많이 나. 어제보다 점점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안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요 나경원 후보가 굉장히 행보를 많이 하세요. 지금 메시지도 많이 하고 오늘도 공약 발표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언론에 잘 안 나와요. 네. 기사가 안 나와요. 오늘 오세훈 시장도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들 만났는데 네, 기사가 적어요. 기사가 잘 안 나와요.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레거시 미디어들이 우리 나경원 대표를 좀 더 안 받아주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근데 뭐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더라도 또 알려질 것들은 알려질 건데 오늘 드럼통 기사가 많이 나가서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다들 고민을 하길래 나갔으니 좋은 거다. 지금 뭐 경선판에 무조건 기사 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게 국민적인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로 이제 드럼통 릴레이. 드럼통 네. 릴레이. 너도 나도 드럼통 안에서 사진 찍는. 그럼 이제 이 릴레이가 일어나서 정말 SNS를 도배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가 민주당을 대선에서 이길 수 왜 그거 있잖아요. 아이스 버킷 뭐 챌린지. 챌린지 그것처럼. 그러니까 드럼통 챌린지가 만약에 이어진다면
이것이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저 뭐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확산되면 뭔데 계속 드럼통에 들어가? 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웃음으로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네. 뭐 욕설로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해악이잖아요, 지금. 그럼 이게 해악이 때로는 내가 직설적인 것보다 더 먹히는 것인데. 더 먹힐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드럼통 이재명이 챌린지가- 나쁜 사람이라는 네. 거 모르는 사람 없어. 그럼요. 근데도 약점이 없다라는 식으로 나올 약점이 정도로 없죠. 네. 네. 아니 더 이상 깔 게 없다 맞아요. 이렇게 더 이상 깔 게 되는데 없거든요. 근데 드럼통에 완전 긁혔어요. 네. 그래서 이게 긁혔고 이게 만약에 국민들이 오늘 보니까 대학생 몇 명이 이걸 했더라고요. 아, 제가 드럼통 안에 SNS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 하는 거. 들어갔는데 너무 또 귀엽게 찍었어요. 드럼통 앞에 막 스티커를 붙여놓고 뭐 이렇게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고 찍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진짜 챌린지처럼 이렇게 돌면 이거는 지금 아니 드럼통과 관련한 패러디는 지금 너무 많아요. 이재명에 대해서. 이러면 이게 저는 네. 이게 나경원이 쏘아 올린 공이 될 수도 있다. 네. 나경원이 쏘아 올린 공이 대선 판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드럼통이냐 앞으로의- 아니냐. 예, 네. 앞으로의 한 달 동안 이게 정말 밈처럼 이게 계속 퍼지면 이 밈이 네. 그 뭐 이미지 바꿔보겠다고 니트 입었는데 니트 그러니까요. 입은 드럼통. 네. 그 사람 어떻게 만들어요? 그럼 드럼통이야. 모든 결론은 드럼통.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네. 나쁜 아이는 드럼통에 다 드럼통이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전략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서 이게 보니까 드럼통들도 이쁜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한 분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선거 캠프 입구에 드럼통을 하나 갖다 둬라. 거기에서 사람들이 사진 와서 찍게. 찍게. 그거 좋죠. 네. 네, 뭐 이런 아이디어도 주시고 있고 많이 올라오네요. 이재명만 나왔다 하면 그냥 드럼통으로. 그리고 뭐 선거 캠프에 보면 단상이 있잖아요. 네. 단상을 드럼통으로 써라.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지금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상도 이런 테이블 놓지 네. 말고 네. 그 포장마차 드럼통처럼 그러니까요. 드럼통으로 다 해라. 근데 이게 참 웃고 있지만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게 그래도 대한민국의 강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는 사람을 이름을 댔을 때 드럼통이 먼저 연상된다 하면 이거 굉장히 슬픈 거죠. 아니 그리고 본인이 그거에 완전히 좀 타격을 받아가지고 나 정치 보복 안 한다. 언제 누가 정치 보복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정치의 지읒도 안 꺼냈고요. 네, 보복 얘기는 한 적도 없어. 이재명의 이응도 안 꺼냈고 민주당의 미움도 안 꺼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민주당이 먼저 꺼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치 보복 네. 안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언제 정치 보복 얘기 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많은 정치인 중에서 그냥 나는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했는데 조국도 아무 말도 안 했고 그죠? 아무도 아무 말도 안 이낙연도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했고 이해찬도 아무 말도 안 했고 아무도 아무 말을 안 했는데 지금 이재명만 발작을 하고 있는 거는 본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재명이 진짜 드럼통을 썼나? 왜 저렇게 드럼통에? 그러게요. 이게 드럼통 하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재명이 되어버린 것 네. 같네요.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드럼통에. 그렇게 그러니까 자유 와 별게 다 있구나. 저는 못 봤네. 드럼통에 지금 뭐 오늘 저희가 만든 거예요, 저거는. 아 그래요? 아 썸네일에. 저기 선배님도 하도 저 이재명 아니 저보고도 드럼통 넘버 10 안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너가 배지보다 앞순위에 있다고 했고 지금. 오히려 배지들 중에는 들어갈 사람 몇 명 네, 없어. 아 진짜. 근데 슬픈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정치 현실이 참 슬프다. 그러니까 단순히 범죄자라서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뭔가 이 상징적으로 딱 그 국민들한테 뭔가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 드럼통이 하여간 제대로 먹히긴 먹혔다. 그럼요. 그리고 지금 네. 또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이렇게 낮춘다라는 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원인으로 보는 것이 대한민국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런 기본소득 공약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네.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굉장히 국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저는 두 도시 이야기에 보면요. 막 네. 이런 책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고 네. 우리들이 이렇게 화려한 디킨스? 네, 네, 그렇죠. 네. 화려한 네. 시대를 살고 있는데 네. 우리들은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심연으로 걷고 있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대한민국이 그 두 도시 이야기 나오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흥했고 잘 살고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국민들이나 우리 정치의 방향이 계속 되려 반대 방향, 그러니까 천국을 향하는 게 아니라 심연으로 계속 향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이번에 지금 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고 지금 이 123일간의 투쟁 과정에서 심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지금 심연 깊은 곳에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또 반대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서야 이미 무너지기 네. 시작한 지 한참 됐는데 네, 이제서야 발견을 하고 있구나. 그럼 여기서 어떻게든 간에 지금 빛을 본다면 빛을 찾아서
만들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한 명의 힘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여기 선배님도 느꼈고 저도 느꼈고 국민 여러분들도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투쟁 과정에서 내가 너무 나약하구나. 내가 더 힘이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참 나약해서 할 수 있는 게 소리 외치는 것뿐이었구나. 그래서 내 길바닥에서 내가 한마디 이렇게 힘거드는 것뿐이 못하는구나라는 나약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 힘이 있는 정치인들은 또 정작 마음을 다해서 싸워주질 않았어요. 대다수가.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는 이게 사실은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마지막 선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저는 이 이후부터 대한민국 체제는 진짜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행정부에 대한 장악까지 막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진짜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투표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해서 이게 어떻게든 이기는 길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한덕수 대망론이라고 해야 될지 한덕수 후보에 대한 어떤 기대라고 해야 될지 지금 이런 것들이 뭐 막연히 말로만 나오다가 수치로 어제 오늘은 아예 1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차피 지금 후보 경선에는 참여를 안 했으니까 이 사퇴 시한이 5월 4일까지인데 5월 4일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행으로서 관세 협상을 충분히 지금 최상목 부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둘 다 보내가지고 뭔가 협상을 하고 그 협상이 상당히 만족스럽게 이제 완결이 되면서 이렇게 뭔가 급한 불은 껐습니다. 이러면서 사퇴를 하면서 나가는 그런 시나리오도 지금 많이 얘기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국힘 경선이 예비 경선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저는 좀 두 가지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를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큰일 난다. 지금 타국들이 이게 협상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 협상에서 잘못하면은 이게 우리가 국익에서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략을 뭔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너무 많이 양보한다거나 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라면 관세 유예를 주장하고 오셔야지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관세 유예만 간철해도 훌륭하다. 파이널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만약에 어설프게 조급하게 이거를 협상하려고 하다가는 진짜로 국익에 큰 피해가 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니 대통령 선거 이후로 유예만 시켜도 충분히 할 일을 한 거니까 이거는 유예를 시키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협상의 내용을 일일이 다 알기도 힘들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들이 뭔가 피해가 갈 수 있는 국익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조항, 독소 조항 같은 것들이 급한 마음에 한두 개라도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국익에 해가 되니 유예를 하고 오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많은 후보들이 얘기했는데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경선 안에 들어와서 경쟁을 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부전승인 거거든요. 그럼 자체적 부전승인 건데 이러한 가정들을 사실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대려 한덕수 총리에게. 왜냐하면 지금 다른 후보들이 치열하게 지금 여기에서 숫자를 줄여나가면서 준결승, 결승까지 가게 되면요. 이 사이에 붐이 분명히 입니다. 이 안에서는. 붐이 분명히 일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지지한 후보를 위해서 싸우다가 갑자기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옮겨 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1위가 된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물리적 결합은 일어날지 몰라도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기에 시간이 제한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들어와서 같이 경쟁을 했어야 이 분의 경쟁력도 우리들이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다. 너무 없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런 사례가 반기문 총장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죠.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기기 힘든 후보로 한덕수 총리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또 뒤에 준비된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이 벌써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감당하실 것이냐. 만약에 이걸 감당 못하고 무작정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막판에서 감당을 못하면 또 이것도 보수 국민들한테 상실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결정들은 사실상 빠를수록 좋다. 빠를수록 좋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어쨌든 권한대행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시니 권한대행의 역할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역할이랑 똑같거든요. 이 역할도 정말 임무를 다하시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의견은 그렇게 주셨는데 지금 이 한동훈과 관련해서 지금 또 뭐 여론조사가 뭐 어떻다 하는데 이 실체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한동훈의 여론조사가 잘 나오는 거예요. 네. 실체가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게 사실은 반대 투표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선택도 가능한 것인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바본가요? 이제 다 훈련됐죠. 그러니까 그게 역선택 방지가 과연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묻는 거잖아요. 지지하는 정당 묻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경선 일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먼저 물으면 당연히 그게 그러면 이제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국민의힘만 누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민주당이 계속해서 당원 투표를 하려는지 봐야 된다라는 것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요, 우리 당 당원 중에서 민주당 이중 당적자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중 당적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거 조사하지 않잖아요. 거를 수가 없어요. 거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들어와서 실제로 책임다운 투표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국가에서 이중당적을 금지하면 이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 이중당적이 안 되게끔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여기에 지금 이중당적을 갖고 우리 당의 경선마다 참여하는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꽤 있습니다. 이중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인데 지금 과연 여기에서 역선택이 들어오지 않을 거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지금 이거는 우리의 의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론의 왜곡을 상당히 일으킬 수 있다. 한동훈 같은 경우는 봅니다. 그리고 뭐 나경원 대표가 그냥 한동훈은 사실은 그걸 바라는 거죠. 네. 유승민이 그걸 바랬잖아요. 유승민 역선택 조하겠다고 지금 불출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나는 한동훈하고 가지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 한동훈 전 대표는 저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장본인이라고 봐요. 지금 비상계엄 자체를 최초부터 이게 뭐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탄핵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위헌이다, 위법이다 규정해놓고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보수들이 단합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거론할 때 전 한동훈을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로 보수가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강한 가치를 가진 보수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선명한 보수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못한다라고 하면요, 저희들은 영원히 중도 확장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흉내내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흉내내서 이기려면 전략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저들이 주 4일째 할 때 주 3일째를 하셔야 돼요. 4.5일째가 아니에요. 이런 자클릭은 못 이겨요. 주 4일 하면 3일만 일합시다 해버려야 돼요. 연 100만 원 줍시다 하면 500만 원 줍시다 해버려야 돼요. 이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야, 이거 미치겠네. 쟤네가 100만 원 주제. 우린 80 정도 얘기하자. 이래서 못 이긴다고. 자, 그럼 우리들은 뭘 해야 되냐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낙연을 출마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낙연은 지금 어차피 민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도 방송에서 몇 번 했거든요. 이낙연계 분들은요, 여기 이재명 대표는 복수를 꼭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피하 식별이 정확한 분이라고 이렇게 소문들이 많아요. 이낙연계는 전 다 죽는다고 봐요. 거기도 만만치가 않다. 이번에 대선이라도 나와야 된다. 이낙연 쪽에서는 냉정하게 봤을 때 이재명이 되는 것보다 국민의힘이 되는 게 낫지 않나. 이낙연 쪽에서는 더 겁나죠. 그렇죠. 대장동이니 뭐니 다 이낙연이 터뜨렸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그대로 했거든요. 지금 이재명의 대장동 이낙연이 말한 거잖아요. 이 법카도 민주당 내에서 나온 거잖아요. 경선 과정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재명의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걸 다 끄집어내는 건 지금 이낙연이다. 근데 이렇게 녹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대선 출마 준비를 빠르게 해서 국민이 힘이 되게끔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 본인들도 다음 훗날을 기약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도 범야권 대선 후보 경선 뭐 이런 것들 여론조사가 돌면 우리들도 참여해서 이낙연을 많이 눌러줘라. 이런 거 역선택을 해줘라. 그래도 본인 지지율이 한 20% 넘어간다, 뭐 20, 30% 가까이 온다. 그래야 또 본인도 용기를 낼 것이니 우리들도 저들이 쓰는 전략과 똑같이 또 전략으로 싸워야 된다. 근데 우리들은 이런 걸 못하니 계속해서 못하니 이래 치이고 저래 치이는데 이번만큼은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좀 선명하게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역선택 얘기에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선배님께서 좀 이 전술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이낙연 역선택을 좀 전술을 연구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든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처음에 이낙연 얘기까지 나와오는 것 같더니 이낙연 쪽에 그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빅텐트를 펼치려면 정말 거기까지 펼쳐야죠. 그래야 진짜 빅텐트지. 맞습니다. 이낙연이 나오는 것만큼 사실은 민주당의 이재명을 흔들 건 없다고 봅니다. 이낙연이 나오는 것만큼 대선에 출마하면 이거는 충분히 또 가능성 있는 싸움을 만들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이낙연에게 후원이라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지도 싶고 그렇습니다.